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골목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얼굴은 잊은 차에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멈췄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강했지만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군지 확실히 몰랐지만 저는 그가 아주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 청소년부에서 너무 유명해서 단지 우두머리에게 단상으로 불려나가 연설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인데 그 직후 그의 첫 행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는 좋은 학생이었고 강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인류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들이 행동한 것입니다. 양측은 단 두 발의 총격전만 있었고 그의 사람들은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가 행동하지 않는 한 상대편은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깨어나 침착하게 반대편의 머릿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여전은 차가웠습니다. 다음에 그를 만나면 저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그의 고개를 돌렸고 그의 시선은 우연히 저에게 닿았습니다. 향기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 후 뉴스왕이 이렇게 장소를 바꾼 후 보통 우리는 이 근처 약속 장소에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집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분 더 돌아다녀야 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들은 매우 배려심이 많았고 잠시 저를 축하하며 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바퀴벌레들을 치우고 지나갔지만 고개를 돌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뀨아. 그들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편이 너무 고집스럽고 이미 상처투성이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로 느꼈습니다. 제가 그를 세 번째로 만났을 때 그는 약속 장소에 유일하게 서 있었지만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치 1월이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여아, 그들은 나중에 나왔는데 여기서 싸웠나요? 나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뛰었다. 속으로 이제 그만이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그 후로 매일 집에 가려면 20분씩 돌아다녀야 했다. 겨우 2걸음 뛰었을 뿐인데 뒷목에서 군중을 무시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야, 자기 애가 약하잖아. 난 살아. 끝났어. 그 후엔 내 이름 알지. 나는 고개를 돌려 그와 함께 문으로 향했다. 그와 함께 돌아서자 더 이상 차가운 얼굴은 아니었다. 오랜만에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약간 짜증이 났다. 멈춰 섰는데 아무도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건축 자재와 싸우고 있던 완전히 망가진 남자를 보고 멈춰 섰다. 붐비는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자 나는 자연스럽게 슬퍼졌고 그 후 그는 자연스럽게 정중해졌다. 있잖아. 적어도 사람들은 싸우고 있지만 여자들이 먼저 지나갈 길은 아직 많잖아. 나는 잠시 멈춰서서 20분 더 걸릴 우회로를 생각하며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지나갔다? 나는 여전히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후배들의 얼굴은 잊어버리고 공은 과일이 되었다. 야, 형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그 후로 너희들은 언제 그렇게 땅을 파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돌아오냐.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집에 가서 거의 매일 그를 본다. 대부분 혼자 있고 둥지를 틀고 있을 때의 상황과도 같다. 그는 매우 의도적이다. 이것은 가짜. 가짜 신이다. 밤 11시쯤. 나는 청소하느라 바빠서 약간 속상하다. 엄마는 바쁘고 종종 궁금해서 나도 먹고 싶지 않아서 집에 혼자 있다. 나는 셔츠로 갈아입고 밖에서 먹을 것을 산다. 편의점에서 1년치 빵과 우유를 사서 길 건너편을 흘끗 보고 나가서 먹는다. 구운 음식을 보자마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와 그의 후배들이다. 그들은 거의 술을 마셨을 것이다. 테이블 위에는 주사 맞으려는 남자들이 있고 어떤 남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남자들은 아직 속이 메스껍다. 다만 그는 예외다. 그는 숙제를 하고 있다. 한국 관객들은 술을 마시려고 기다렸을 것이다. 차분한 얼굴로 마무리했다. 얼굴 끝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카드 속에서는 삶에 조금 지루해 보이는 후배들 사이에서 그는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것이 바로 배우는 황제의 자세인가. 밤에 외식하러 나가서 나랑 공부하는 장면도 있지 않았지. 할 일 없나. 지금처럼 역사를 배우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 아직도 이런 상태인데 내가 더 연습할 이유가 뭐야. 경기에 대한 의욕이 즉시 고조되었다. 나는 케이크와 우유를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와 카드놀이를 했다.
오늘은 어떤 아침 세수를 하러 공부하지 않았고 절대 군은 아니었다. 편의점에서 막 나왔을 때 바쁘게 놀던 후배들이 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이 마치 그 사람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이중으로 가짜 몸, 가짜 몸. 그 날카로운 혀의 공무원인가. 그 혀. 칭찬도 좋다. 다음에는 그렇게 거만하게 굴지 마. 알았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결국 숙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에게는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입술이 잘린 것 같았고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을 보니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순순히 지나쳤고 언니는 집에 가서 가야만 했어요. 그는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떴는데 목소리가 좀 거칠었어요. 여자야, 너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무도 없어. 남을 배려할 줄도 안다. 나는 코가 있는 여자야. 그냥 밥 먹으러 간 거야. 제 눈은 테이블 위에서 운동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그는 호기심 많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자기가 고른 게 아닌 것처럼 자유분방했지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안에 있는 상자는 진짜였어요. 그도 제 눈을 따라가더니 얼른 책을 덮고 올라갔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가 키가 엄청 크다는 걸 깨달았죠. 저도 그 키만큼밖에 안 됐거든요. 가장 강력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폭군이에요. 당연히 일반인보다 키가 크겠죠. 사람들을 이끌면서 그는 코트를 벗어 내게 입혔지만 눈썹 입어 집에 데려다 줄게. 나는 그의 얼굴에 두 가지 표정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차가운 얼굴이나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눈썹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재치 있게 조용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코트는 매우 특별하고 가정적인 냄새가 났는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매우 기분 좋았습니다. 그는 나를 문으로 데려갔고 나는 코트를 벗고 즉시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더러워요. 깨끗하게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생각했습니다. 이 코트는 다시 더러워질 것입니다. 나는 그가 이를 어렵게 만드는 줄 알았지만 피아노 불빛 아래 빛나는 그의 깊은 눈을 보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돌려줄게. 먼저 위층에 올라갈게. 알았어. 나는 코트를 입고 서둘러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발코니로 날려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아직 떠나지 않은 채 아름다운 길 아래 서 있었고 황금빛이 그의 잘생긴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내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더 이상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아래에서 그가 손을 흔들자 나도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침팬지가 먼저 떠오를 만큼 아름다운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지배자의 앞뒤 동작을 따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직 연습이 필요했다. 마침내 아래 사람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조용히 그 등이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여전히 셔츠를 납작하게 펴고 그의 창으로 향기를 풍겼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깨달았다. 첫눈에 그에게 반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왜? 방금 그의 얼굴에 떠오른 세 번째 표정. 성공한 듯한 미소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누가 그 지배자의 미소를 견딜 수 있겠는가. 결국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물론 나는 그와 같은 의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밤 12시. 나는 길바닥에 멍하니 쓰러졌다. 들어올릴 수 없어. 나는 그의 코트와 더러운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고 어머니를 불러 낚아챘다. 이 새 코트는 사실 낚아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가 우리 폭군이 청결에 집착한다고 했나. 내일 돌려주겠다. 나는 배낭을 메고 학교에 갔다. 사람이 청혼하고 신이 정해준다는 말이 맞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여학생들이 그를 보려고 일어섰다. 그가 왕실 근위병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청혼을 거부할 수 없었다. 나는 틈을 타 지나갔고 그가 지나가자 그는 매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차갑고 차갑다. 그는 내 머리를 유심히 살폈고 나는 그것을 걔가 한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에게 정중하게 미소 지었고 그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2장의 사진을 더 찍었고 그는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내 배낭을 끌어당기며 가볍게 몸을 기울였다. 그의 힘은 매우 강해서 나는 2장의 사진을 완전히 감쌌다. 그의 머리와 얼굴보다 더 많이.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가 나를 볼 때 나는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다. 물건들은 너무 미쳤다.
아마도 나보다 더 미쳤을 것이다. 1년 후에 미친 게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이야, 씨발. 음악 좀 닦아. 내 셔츠. 내가 말장난하는 거 맞지? 어제 밤 11시 집에 왔는데 아직도 밤새도록 널 위해 씻으라고 하냐. 내가 수익성이 있는 건 사실이야. 뼈가 굵지 않아. 거의 웃을 뻔했어. 그의 눈은 피하고 고맙게도 여드름은 너무 나지 않았고 고름이 좀 차서. 그래서 권리는 없어. 그가 내 배낭을 더 세게 돌리는 것 같아. 황급히 덧붙였다. 내일은 절대 너 아니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오현절에 맞춰져 있었다. 그의 눈은 기묘한 매력으로 반짝였다. 내가 셔츠를 입고 있잖아. 그는 얼굴을 붉혔다. 빨간 셔츠는 아닌 것 같은데 손도 빨갛네. 도대체 뭐야. 정말 갖고 있을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멈췄다. 그는 마침내 내 손을 놓았다. 나를 보지 않고 나는 꽃손님이야.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내일 체육관 무도회 안 갈 거야. 삼촌이 셔츠를 줄 거야. 나는 그 붉은 손을 바라보았다. 뚱뚱한 여자애. 나는 순종적으로 잠시 머물렀다. 그는 갑자기 말을 더 덧붙였다. 넘어지지 마. 넘어지지 마. 그냥 나에게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다. 이게 뭐야. 너 꼴이 나쁜 놈 같으니. 하루 동안 셔츠 안 입었다고 나한테 물병까지 가져오라고 했잖아. 나는 그의 붉은 손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귀엽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물병 하나면 충분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만족하며 놓아주었다. 심지어 나보다 키가 큰 사람처럼 내 머리를 쓰다듬어줄 기회까지 얻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중적이었다. 가자. 차라리 나에게 주는 게 낫겠다. 그는 정말 나를 작은 벌레처럼 느끼게 했다. 난 고통의 책이 아니야. 그냥 앉아서 옛말 운율을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수업 시간에는 복도에 있는 이빨들을 보며 끌려가는 게 불가피하다. 밖은 체육관이다. 가끔은 수련자가 생각나서 고개를 저으며 운율을 맞추는 생각을 멈춰야 했다. 그냥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잃어버린 사람이 단상 위에 선생님의 표정 없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만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입이 꽤 놀랐고 나는 곧바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서 내 질문에 답하시오. 무슨 질문인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며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편상탕은 일반 강의에 속하지만 몽상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일은 없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창밖에는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네가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창밖에서 누가 예쁜 여자가 있다고 소리쳤는지 알 수 없어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천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만 반 전체가 완전히 매료된 듯했다. 남자애들은 모두 창밖으로 뛰쳐나가고 반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고개를 살짝 저으니 마침 마당에 하자가 이끄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모두 냄새나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왜 이렇게 반 전체 앞에서 강의를 듣는데 하자에게 들키는 걸까? 정말 행운을 노리는 일이었다. 온 반 친구들이 나를 쳐다보는 걸 느끼자 너무 놀라 깨어나 구멍에 빠지고 싶었다. 그들이 그냥 지나가자 기아가 쏘아붙이고는 돌아서서 다시 걸어갔다. 평소라면 언제 내 반 옆을 지나갔을까? 왜 갑자기 이 시간에 지나가는 걸까? 수업이 시작되면 탁자를 쾅쾅 두드리고 무언가를 쾅쾅 두드렸다.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아직 알고 있을까? 너 자신을 사랑해. 다음에도 너 자신을 사랑해. 조심해. 더 이상 몽상에 빠지지 마. 알겠어.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바꿔. 알았어. 냄새가 나. 큰 사면처럼. 집에 가는 길에 가장 친한 친구가 친척들에게 고백하러 나를 끌고 가겠다고 고집했다. 정말 다행이다. 고백하러 갈 거면 왜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너무 부끄러워. 애교 부리는 거야. 멀지 않은데. 숨을 곳을 찾게 해줘. 도와줘. 내가 널 낳았잖아. 알았어. 보내줘. 같이 가자. 하망은 학교 근처 공원에 예쁜 곳을 골라 고백했다. 멀리서 키가 크고 바람 잘 날리는 바퀴벌레가 보였다. 하망은 약간 흥분한 듯 내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시간이야. 그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줘. 행운을 빌어. 가자. 사람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비단이 널 기다리게 하진 않을 거야. 그녀는 수줍게 내 손을 놓고 혼자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가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고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인사하지 않았고 그는 예쁜 소녀처럼 당황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가 너무 어렸고 내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방탄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타입을 꽤 잘 다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과 같고 남자의 눈은 비밀스럽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비를 내리고 있는데 그런 표범왕이 내가 비밀리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고 갑자기 인터넷에서 안타를 만났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안타를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망의 눈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트렌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항상 거리를 둡니다. 그는 많은 여자를 부드럽게 만드는 귀여운 얼굴을 더했습니다. 잠시 서 있었다. 다리가 피곤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찾으려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하는 거야? 마치 괴로움에 시달리는 듯 몸을 움직이며 재빨리 돌아서 2걸음 물러나자 그가 강으로 보고하는 것이 보였다. 단 5단어. 운명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 그 이후로 계속 그와 마주치고 장난쳤다. 그가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우리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아니,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다음 장면에서 그의 눈은 나를 흘끗 보였지만 내 뒤에서 고백하는 몇 년 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몇 명이든 간에 그는 나를 응시했다. 누군가 고백하는 걸 보고 있잖아. 난 그런 게 없어? 헛소리 하지 마. 난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보지 마. 내가 반박하려던 순간 그는 더욱 놀라운 말을 했다. 너는 그를 좋아해. 제닝. 뭐야? 난 그를 몰라. 눈도 안 보여. 아니, 난 그를 몰라. 내 친구가 그에게 고백하고 있어.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에우, 왜 여기 있는 거야? 난 그냥 친구 기다리는 중이야. 형제들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도 그를 바라보며 오늘 아침 그가 내 옆구리를 정확히 찔리는 순간을 포착했던 사건이 갑자기 떠올랐다. 젠장, 좀 부끄러웠다. 이제 어디서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가 제때 돌아왔다. 바람이 그녀에게 훈계를 내렸고 그녀도 가짜를 보고 겁에 질렸지만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 나와 내 손을 잡아당겼다. 내가 널 할게. 내가 대답하려던 순간 가짜는 이미 괜찮다고 했고 우연히 만났을 뿐이었다. 내가 먼저 갈게. 그의 그림자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네트워크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자백 잘 됐어. 그녀는 당황했다. 고집 좀 그만 부려. 그는 나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나는 별들의 세계를 비웃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변화하고 싶어. 그녀는 어깨를 문질렀다. 몰라. 어디 보자. 하지만 더 이상 내 얘기는 하지 마. 너랑 가짜 신이 그 뒤를 쫓고 있는 거야. 나는 차를 몰고 떠났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아마 우연히 지나갔을 것이다. 하망이 내게 달려와 어둠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오베어로드라는 단어만 들어봤지만 이제 와서 만나니 잘생긴 남자라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단상 위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잖아.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알았어요. 그런 남자애 같은 표정은 안 돼. 내가 화내면 한 대 더 때려줄게. 하망이 굳었다. 아마 여자애는 없을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가 알겠어. 그의 기분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 하망이 한숨을 쉬었다. 정말 존경스럽네. 오버로드인데도 5주째 성적이 항상 좋았잖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며칠 전 가게에서 숙제하던 그 남자가 서 있던 모습이 생각난다. 내가 지금 지도하는 반. 싸우더라도 숙제할 자격은 없으니까. 오후 4시? 하망과 나는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갔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노인의 발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느린 발소리가 들리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배낭을 꽉 움켜쥐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귀를 기울였다. 심호흡을 하고는 다시 뒤로 기대앉아 눈을 감았다. 그거 따라오라고 보낸 후 나는 위로 올라갔다. 손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대답은 들리지 않았고 부드러운 소리만 들렸다. 많은 회전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눈을 떴지만 그 얼굴은 가짜였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뒤에서 웃으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더니 살며시 문을 열었다. 슬픈 문이군.
나는 정신을 차렸다. 조금 화가 났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찌르고 싶어. 그는 웃음을 멈췄다. 그의 눈은 순진했다. 아니, 여기서 싸우기로 약속했어. 아직 내 무력감이 느껴지니 그가 이 골목에서 자주 싸우는 게 사실인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짜증이 나서 돌아섰고 그 어린아이의 머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어린아이가 운동장으로 향하자 나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실제로 안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계단 소리 뒤편으로 나는 조금 떨어져서 돌아보았다. 그는 내가 멈출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꿍은 멍하니 말했다. 이게 뭐지? 왕의 복근인가? 그는 내 머리로 향했다. 나는 즉시 한 걸음 물러나 그의 팔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용기를 냈다. 아, 맞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마치 머리처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서로 지루해할 필요 없어. 서로 싸우고 계속 노력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말이야. 성적이 그렇게 좋은데 전학을 가는데 어떻게 퇴학당할 시험을 즐길 수 있겠어. 나는 딱 하나만 말했다. 그가 옳든 그르든 거기에 있는 두 무리의 놀란 눈빛은 신경 쓰지 않고 그 젊은이의 머리를 돌려 세웠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그를 걷어차고 고기 막대기를 주사했다. 아, 그는 정말 폭군이다. 내가 왜 그를 귀찮게 해야 할까? 우리는 몇 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아마 당신은 듣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 조금 비참해졌다. 후회스럽게도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았다. 아, 너무 짜증나고 더 후회스럽다. 당신은 아마 내가 참견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물론이다. 방금 나를 만났고 내 습관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짜증이 날 것이다. 분명 후회. 짜증. 부모님이 집에 없고 내가 수파라서 다행이고 다시 춥고 피곤하다. 정말 내가 왜 당신을 귀찮게 해야 할까? 맞아. 당신이 되게 더. 지금 싸우고 있겠지. 아, 생각 그만하고 공부해. 공부하는 거 좋아해. 공부가 나를 사랑해. 숙제는 나를 차분하게 만들고 차분함은 나를 행복하게 해. 발로르자에게서 노트를 많이 받아 적고 숙제도 진지하게 했어. 너와의 일은 금세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집중했던 건 사실이야. 숙제를 끝내고 나니 벌써 10시 30분인 줄 알았어. 하품을 하고 라면 한 컵을 먹고 샤워를 하러 갔지. 책을 읽다가 갑자기 뭔가 깜빡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아, 가짜 코트를 아직 꺼내지 않았구나. 재빨리 발코니 문을 두드렸더니 정말 그의 명상 상자 재킷이 또 있더라고. 재킷을 내려놓고 발로르에 넣을 수 있도록 말랐고 깔끔하게 접혀 있는지 확인했어. 그렇지 않으면 내 기억으로는 내일 분명히 잊어버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발로르 사. 공격력을 100% 보고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지. 오늘 난형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일 그에게 코트를 돌려주는 게 이상할까. 말은 정말 측정하기 어렵고 때로는 샌드위치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다. 나중에 그가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소리쳤다. 하망하오 형은 나를 끌고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 발로르에서 본 코트가 생각나서 꺼내서 가지고 갔다. 헐렁한 코트를 입고 공부도 잘하는 하망은 눈빛으로 800번이나 물었다. 해운가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싫었다. 흙장난을 하다가 너랑 걔는 언제 시작했어? 어제 보니 벌써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 하망은 그걸 다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입을 비웃었다. 너는 겨우 2살인데 너무 커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는 셔츠가 더러워질까봐 그냥 편하게 가져왔을 뿐이었다. 그래서 셔츠를 가져와서 치워달라고 했다. 하망은 그저 내 곁에 붙어서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 사랑아, 너는 정말 시를 듣는구나. 다음에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틀니는 분명 너에게 감정이 있는 거야. 어제 그가 너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빛났어. 나 언제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받니? 네가 가짜를 본 후에 그는 나에게 감정이 있는 거야. 나무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눈이 커지고 있어. 나는 편리하게 식료품점에 가서 물 한 쟁반을 샀고 바닥에서 하망은 공을 만들러 갔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하망의 삶이 아니었다. 나는 정재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하망은 관리들과 소녀들과 함께 갔는데 너무 심해서 나는 터질 것 같았다. 내 눈은 무의식적으로 관리를 보았고 공은 완전히 떨어졌다. 나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서쪽에서 나를 부르는 그의 친구들만 보았다. 나는 두 줄에 기대어 계속 걸어갔다. 네. 저는 입을 열 시간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후 치다오는 하의 가짜 몸을 발견하고 공을 만들러 돌아갔고 조금 골랐는데 거의 가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반짝이는 눈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났어요. 방금 저를 뭐라고 불렀죠? 시누이. 뭐였죠? 언제부터 시누이가 됐죠? 하만극장. 훌륭해요. 저는 이미 대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시험을 꼭 볼 거고 부부가 저에게 촬영 요청을 냈어요. 사람들만 제 눈이 듣는 걸 알아챘거나 셰프, 그 무리 중에 아주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웃기네요. 시누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인 척 하세요. 그냥 제 시누이. 저는 좀 심해요. 몇 번 만난 적 있는데 시누이로 승진했어요. 밖에 있는 옛 감독들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면서 때리죠. 뜨거운 눈빛을 참아야 했고 암시적으로 웃었다. 아니, 몇 번 만났을 뿐이고 촬영도 별로 안 했어. 그냥 날 사랑이라고 불러. 사랑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너무 푹 빠져서. 갑자기 푹 빠진 얼굴이 둥지처럼 보였는데 이해해줘. 마침내 이해했다고 생각했어. 그 직후에 누군가 소리쳤어. 어조가 좀 우스웠어. 아, 알겠어. 사장이 아직 시누이를 유혹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계속 수근거려. 사장을 바로 사랑에 빠지게 만들면 어떡해. 가짜 남자가 나한테 의도가 있다는 걸 나만 못 본 것처럼 모두의 눈이 고소당했을 거야. 목을 가다듬고 한마디 더 했어. 말도 안 돼. 가짜 남자가 날 안 좋아했어. 아마 나만 그랬을 거야. 누군가 소리쳤어. 말도 안 돼. 가짜 남자는 여자를 안 좋아해. 설마.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가짜 남자가 돌아서서 말이 없어졌어. 그는 그의 뒤에 서서 마치 웃지 않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느렸다.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말해줘. 아무것도. 하하. 가짜 녀석. 그냥 이 녀석에게 셔츠를 줄 정도로 사랑해. 그는 첫 번째 여자였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길로 돌아갔을 것이다. 사랑. 다른 남자의 눈은 딱딱했다. 아니, 가짜 녀석. 네, 말이 맞아. 내가 사랑한다고 했어. 아빠는 정말 당황했다. 재킷과 물병을 주겠다고 나서서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문제는 끝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망설였다. 나는 그가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사랑해. 내게로 내려와. 나는 그의 깊고 검은 눈을 바라보았다. 마치 돈이 빛나는 것을 보는 듯 너무나 아름다워서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그의 말을 들었다. 서로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는 아이처럼 받아들이며 온몸으로 웃음을 터뜨리는 듯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부르는 사랑해라는 두 단어. 그 특별하게 들리는 소리에 마치 그의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들어 물병을 받았다. 알았어. 나중에 줄게. 곧 출산할 거야. 내가 먼저 갈게. 내 친구가 아직도 이용하고 있어. 나는 거의 도망칠 뻔했고 요정 열매는 거꾸로 박살났다. 그의 멍청한 미소를 보며 내 얼굴이 붉어진 것을 지적했지만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사랑을 해치는 시체는 다 액세서리일 뿐이야. 나는 진정한 시체 심판관이야. 물질이 도발당하는 건 다 거짓의 그물 때문이야. 가짜장, 비밀 입술, 사랑 아직 부르지 않았어. 네가 돼지를 잡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여사제, 적절하다고 해. 나는 물을 지지하고 하망의 곁으로 돌아간다. 쩐 디네시압이 끝났을 때 하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입을 벌리고 나중에 물었다. 그에게 가서 물을 가져다 주지 그래. 하망은 길게 말하려 했지만 줄 수 없어. 그냥 위에 있는 여자 관리들을 쑤셔넣고 물을 가져다 주려 했고 나도 달려들었다. 퀴는 미소만 지으며 정중하게 거절하고는 직접 물을 가져왔다고 했다. 다시 물었다. 그녀를 다시 부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너무 무리라고 생각했다. 남의 것을 포기하지 말고 누구의 것도 받지 말고 너를 지지해. 그는 또 길게 말하려 했다. 그 여자애가 나를 죽였다니. 내 가식은 불멸의 전투를 위한 것이냐. 이상하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비단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니. 이야. 손에 든 물병을 흔들고
또 흔들었더니 그가 다 마쳤어. 그럼 물을 주겠어. 아, 네트워크가 돌아오는 날 알아.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사실 난 그의 시를 바꾸고 싶어. 그녀의 얼굴이 보여. 리엔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내가 가끔 바라는 거 알아. 네트워크가 입을 다물고 웃는 게 보여. 무랑나, 사랑하고 자신감을 지키고 시를 바꾸면 분명 할 수 있어. 너 이후로는 나보다 더 자신감이 생겼어. 하지만 그녀는 폭군이야. 그냥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아. 폭군은 끝이야. 난 2번 사랑했지만 폭군은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해. 그가 널 어떻게 보는지 보니 확실히 톱이네. 난 전에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를 보면 마치 숙련된 가짜 밧줄 사람 같아. 네트워크가 채채채시라고 2번 말하는데 넌 정말 몰라. 가짜와 같은 학교에 다닐 때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교활하고 태어나야 했고 다리가 길고 힘이 세고 목소리도 똑같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손님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공식 석상. 당신은 저를 격려하거나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듣고 나니 기회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뉴스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얼굴이 수줍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나를 붙잡았습니까? 신인 척했지만 당신은 저와 같은 유형을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 황금빛 손 전체에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탄생을 보았고 가짜가 확실히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산 재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잃기로 결정할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하망은 흥분하여 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랑은 가짜신입니다.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다고. 850년 전에도 그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어. 방금 하늘이 어두웠는데 너도 같은 말을 했지. 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삶의 한가운데 뛰어든 그를 바라보니 여전히 몇 박자를 놓칠 수 없었고 그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마치 잠시 멀어진 거리 뒤에 신이 있는 것 같았어.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즉시 숨을 멈췄고 요정은 그를 다시 때렸고 그의 눈은 그의 뒤에 있었지만 그의 운명은 너무나 비참했다. 미친 듯이 미친 하늘의 소녀들이 가득 차 있었고 방금 나를 보는 척했다. 가짜. 바람이 나를 보라고 설교했다. 세상에 잘생긴 표범왕이 뽑아내고 싶어 했다. 눈물 한 방울이라도 돌려줘. 가짜 인생에 신인 척하게 해줘. 인생아,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멀리 있어. 사랑아, 녹색으로 변해라. 네, 집에는 꽤 많은 라이벌이 있어. 나는 입술 몇 개만 떼고 손을 들어 뜨거운 얼굴을 만졌다. 마음속으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지 시험해보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가 아주 강한 척하며 공을 던지자 여자들은 공통된 걱정거리에 3점을 던졌고 황금빛 기묘한 지역의 환호 소리가 멈췄다. 마침내 그는 팀을 이끌고 3천만 달러를 따냈다. 나는 그가 무릎에 손을 얹고 서두르려고 하는 것을 보았고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지. 불평할 수 없어. 나는 잠시 멈춰서서 여전히 물을 참았다. 그는 몇 번 숨을 쉬려고 했고 그의 심장은 약간 냄새가 났고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마치 사람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여자들의 눈을 먹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긴 계약서처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문장을 말하고 있었다. 길가의 풍경은 멀리 있었다. 사실이었다. 그들은 양쪽으로 돌아서서 그에게 출구를 주지 않았다. 이는 왕의 후궁이 화가 났을 때였다. 나는 멀리 서서 마치 그가 빛에서 나와 한 걸음씩 나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진짜 명상 세션인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섰고 내 손에 들린 물병과 사람들의 뚜껑을 받아들었다. 한 방울의 물이 이제 당신의 길을 따라 흘러내렸고 내 눈은 그것을 잡을 수 없었다. 그 물방울을 너무 작게 바라보았지. 가상의 목이 아니었다. 그는 몇 모금 마셨고 첫 번째는 내 손에 물을 부었다. 그의 눈은 미소 짓는 듯했다. 야, 그 후에 나에게 물을 줘. 내가 직접 가져오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수줍어했다. 미안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뛰어들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내 머리에서 멀리 손을 뻗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꿈에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꽃이 교실로 돌아와 그녀가 구해준 길에 나타나 가짜 커플, 사랑,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에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멈춰 서 있었는데 네트워크 꽃이 갑자기 내 손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후 네트워크 꽃!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행운에 가득 차 입술을 삐죽 내밀었고 바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종이가 있었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당시 네트워크 꽃은 어떻게 하면 충분히 많은 수련생을 유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느낌. 나는 업보가 없습니다. 하이 네트워크는 장난스럽게 톱질을 하고 멀리서 내 말을 듣습니다. 나무는 멈출 것입니다. 하나는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두 사람뿐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은 종종 여자들이 느긋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그에게 첫 번째 수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녀는 너무 성급하지 않고 성급하게 고백하면 그를 편하게 만들 것이다. 남자들은 항상 얻기 어려운 것을 좋아한다. 매력적이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욕설을 퍼부으며 콩이 마치 엿보라도 있는 듯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물론 이번에는 2번 사랑에 빠졌었다. 콩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녀처럼 수십 명의 남자를 사랑해 보았다. 하이 네트워크는 얼굴이 붉어지고 가볍게 나를 때렸다. 적어도 사랑에 빠진 적이 없는 콩보다 나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너와 같았지만 요리할 줄 모르는 하이 네트워크는 한숨을 쉬고 진지해졌다. 사랑, 배울 수 있다. 가짜 하망이 콩이 요리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다면 그는 매우 감동할 것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빛났다. 하망, 콩이 옳다. 나는 콩이 노래할 것이다. 하망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여기 와서 믿고 열심히 노력해. 콩이 성공했다는 것을 들어봐. 그녀가 그렇게 믿는 걸 보니 나는 다시 엉뚱한 짓을 할 거야. 괜찮아, 하망. 내가 그녀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 하망의 얼굴은 결심했어. 나중에 걱정하지 마. 나는 내 길을 끊었고 콩이나 트룩 몽비엔이 먼저 사랑에 빠질 쪽에 걸었어. 나는 그녀가 되었어. 그럼 나는 콩에 합류할 거야. 콩이 성공하면 그때 와서 큰 이익을 낼 거야. 그러니 콩은 확실히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해. 요아, 알았어.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 10번째로 깨달았지. 총 몽비엔. 누구야? 나중에 학교에 가서 이 이름을 들으면 하망도 모이는 미인 여왕이야? 최근에 우리 콩이 공개적으로 하망을 추가하고 있는데 콩이 바깥 세상에 대해 듣지 못하고 모르는 거야. 나는 조금 걱정했어.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 그녀가 이미 그녀에게 고백했을까? 네트워크는 고개를 저었어. 물론 아니야. 가짜 턱은 여전히 반응이 없다고 들었어요. 가짜 턱의 친구들만 나와서 소문을 들었다고요. 저도 그 무리에 합류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눌렸어요. 악의 공부를 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골목 끝에 도착했는데 가짜 턱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오늘은 그 사람만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걸어가야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몇 초 동안 기다렸다가 그 사람 앞으로 돌아섰죠. 뭐가 문제라도 있는 거야.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몇 명이나 잡아. 가짜 턱. 그 미녀가 함정을 채웠어. 조금 더 크게 말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몰랐는데 그가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당황해서 다들 잠시 침묵하더니 가짜 턱이 최근에 가짜 턱을 따라다녔다는 소문을 들었어. 한계함은 정말 무례했어. 많이 따라다녔는데 뭐가 더해졌어. 아주 잘했어. 그 위협은 정말 폭군의 기질이야. 왜 이런 걸 묻는 거지?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공부를 해야만 했다. 마치 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둘이 함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듯 황급히. 그래서 나는 한 입으로 말했다. 사실 난 나쁜 해결책을 잔뜩 추가하고 싶어. 여자친구가 생기면 속는다는 추가 말이야. 내가 묻는 순간
그의 엄격한 눈빛이 마주쳤다.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난 정말로 그 영역을 쥐어짜기 위해 권위에 한 줄을 더하고 싶었던 거야. 너희들 입 좀 다물어. 그의 말투에는 아첨이 섞여 있었다. 가르쳐줘. 너희들. 나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밖에 몰랐다. 그는 갑자기 웃었다. 아직 설명은 못했지만 지금 중학교 사람들은 신선하고 운율이 맞아. 나는 항상 불쑥 말했다. 거긴 원래 내가 네트워크와 자주 공부하던 곳이야. 여하, 집에 가자. 거의 어두워졌어. 그는 벽을 들어 올렸고 그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후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언젠가 나도 눈 검사를 받으러 왔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올라가 하망에게 최근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아프세요. 가짜 토끼 시체에 도착하자마자 여자 사진 찍는 것에 대해 물었다. 그가 그렇게 말했으니 당신은 즉시 믿었을 것이다. 또 세상에 정말 신참이군. 이을리우. 네, 말이 맞아. 하망의 얼굴이 나처럼 화면을 통해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상상된다. 하지만 네가 그와 개인적인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그래서 그에게 과외를 맡겼다. 이모, 우리 민족 출신인데 난 눈이 좀 안 보여서. 마치 죽은 자를 위한 병원에서 과외하는 용에게 가야 해. 반대편은 정확히 2개의 전선 동안 조용했고 그때 언덕 위에 전화를 쓰게 해줬더니 그가 바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내가 직접 통역했고 양양이 수락을 눌렀다. 하망. 이울리우! 더 이상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푸는 걸 좋아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길게 늘어뜨리려 했지만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치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해야 하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갈 기회가 주어지면 제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과시해야 했죠. 그래서 그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조금 걱정되지만 안심하고 성공을 보장받았어요. 하망은 확신해요. 저는 그가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알았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월요일에 저는 밝은 노란색 가운을 입고 학습 자료가 가득 든 어두운 가운을 들고 도서관에서 조금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망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이 색깔이 아주 밝고 귀여워서 그가 꼭 자리를 잡을 거라고 말했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멀리서 가짜를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알았어요. 아마 그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그가 가까이 왔어. 손님이 물었어요. 당신이 너무 일찍 왔어. 저는 긴장해서 그를 꽉 누르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앉았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가방 속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는 바람에 긴장한 나를 안고 내가 준비한 케이크에 그를 꽉 끌어안았다. 나도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마침내 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 상자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뭐 드시겠어요? 나는 케이크 상자를 그에게 밀었다. 그는 당신을 떠올리며 입술을 살짝 삐죽 내밀었다. 요아! 너가 가득 채워. 나는 긴장했지만 네트워크의 말이 떠올랐다. 와이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한 조각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손꽃이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정말 맛있네. 오래 걸렸나. 나는 긴장을 풀려고 애썼다. 조금은 기뻤고 낄낄거렸다. 금방 만들 수 있겠네. 사실 아침을 놓쳤지만 원하는 대로 만들기 전에 몇 번이고 실패하는 걸 좋아했다. 와, 시작해볼까? 그는 나를 바라보며 그를 밀어붙였다. 위로 올라가는 길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내 옆에서 냄새를 맡았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에게 미완성된 연습 문제 몇 개를 막 끝내고 있었다. 그는 아주 꼼꼼하게 훑어보더니 펜이 필요해서 아주 빨리 썼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온몸이 우등생처럼 죽어가는 것을 느꼈고 그 느낌이 나를 몹시 행복하게 했다. 그는 나중에야 알게 되어 그것을 내게 주었고 심지어 모든 단계를 적는 방법까지 찾아냈다. 먼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많은 것이 있었다. 오늘은 저장해서 보냈나 보다. 그 후 그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나는 연습 문제들을 보며 어머!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펜을 들고 어려운 부분을 가리켰다. 나는 이것저것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펜을 잡고 고개를 숙여 노트를 보더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와줄 수 없었어. 네,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솔직하지 않을 수 있어. 네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고개를 조금만 더 숙이면 키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말을 마치고 나를 돌아보았다. 알았어. 너무 가까워서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즉시 일어섰고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었다. 아, 알겠어. 오늘 너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녀왔잖아. 뭐 마실래? 나도 가고 싶어. 같이 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머리를 쓰다듬지 마.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긴장해서 시체처럼 걸어가 비틀거리며 어딘가로 갔다. 정말 혼란스러웠고 결국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했다. 오늘은 네가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고 가장했다. 뭐가 좋은데? 그는 자연스럽게 국경에 대해 물었다. 나는 잠시 조금은 분명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매우 주저하는 것 같았다. 정말 그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중에 더 많이 교류하면 알게 될 거야. 그냥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야. 누가 먼저일까? 며칠 전에 너가 싸우는 걸 봤어. 거의 웃을 뻔했어. 난 몰랐어. 하지만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나를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았죠. 귀여워요. 사실 당신이 나를 만든 이후로는 다시는 싸운 적이 없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고 약간 당황했어요. 그냥 내 주인 노릇이나 하면 어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하면 좋아. 기껏해야 학교의 미인이 될 거야. 안 그러면 그냥 성실한 학생으로 살 거야. 도대체 무슨 야망이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속에는 슬픔이 솟아올랐다. 혹시 나 때문에 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 2시간 동안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눈물방울을 집어들고 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불편한 기분이 밀려왔다. 안 돼. 안 돼. 눈이 일그러졌다. 나는 눈물방울을 고집스럽게 내려놓고 의심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 생리대를 사러 갔다. 닦은 후 나는 어색하게 작은 검은색 봉지를 들고 동생에게 잠시 화장실에 가자고 했다. 나는 동생의 고집스러운 얼굴을 잊었고 그의 손은 살짝 붉어졌으며 후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물줄기도 뚝뚝 떨어졌다. 언니, 정말 운이 없었어. 이런 일들은 원래도 심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일어났어. 배탈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여전히 덩어리가 느껴졌다. 장호와이. 우리는 다시 걸었다. 나는 그들의 마른 체형과는 달랐지만 유명하지는 않았다. 1000개의 눈물을 사려고 했지만 가짜 코코넛 볼을 손에 쥐고 다시는 나를 보지 못했다. 얼굴이 거기에 반응했다. 사람들이 들은 것처럼 방울이 떨어졌다. 그때 오는 것에 대해 나는 편안하게 보냈다.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 배탈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단호했다. 아니, 감기는 안 좋아. 나는 정말 목이 말랐고 갑자기 그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찔릴 것 같아. 여드름 하나면 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고 나는 몸을 움직였다. 가끔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손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기침을 했다. 제대로 하지 마. 제대로 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돌아서서 작은 조각을 떠서 내 앞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작은 한 입에 누구를 위해 체면을 세우는 거야.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실망시켰다. 더 달라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돈을 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는 예의가 없었고 돈을 만졌습니다. 돈은 그에게 쓰일 것이고 그는 아이스크림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내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투투, 나는 당신에게 고통을 아끼지 않았고 너무 빨리 그것을 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찡그린 얼굴만 보았고 가격은 차분하지 않았고 전혀 차갑지 않았습니다. 나와 가짜는 여전히 미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2년 동안 그와 시를 교환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일반 친구 이상이지만 연인은 아닙니다. 나는 그와 시를 교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결과는 돈이 없었고 학업 성적만 상위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가짜 소녀는 항상 상위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원래 사진작가는 그에게 고백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니면 망가졌나요? Big day. 그는 분명 다칠 가능성이 없어. 그를 찾을 방법을 찾을 거야. 네가 빨리 그에게 고백해야 해. 나는 그저 슬플 뿐이야. 노력도 없이 오지는 않을 텐데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하! 네트워크 얼굴! 그래서 돈도 벌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말고사 공부를 하던 그날 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심지어 나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형이 학교 전체를 적셨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내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릴 거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마침내 시험 후 동창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불러 가짜에게 고백하게 했다. 그때 나는 약간 취해 있었고 내 손은 아무렇지 않게 번호를 말했다. 아이유. 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는 금빛이었다. 나는 그저 못생기고 싶어. 대화에 큰 소리로 노래해. 가짜신 널 좋아해. 내 버전을 해. 웃음이 촉촉해졌다. 그는 사람처럼 보였고 질문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어디서 왔니? 생각할 틈도 없이 이미 큰 소리로 말했고 코코네오스. 그 직후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즉시 대화를 멈추고 그 사람은 멍해졌다. 그의 옆에는 이미 누군가 큰 소리로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다행히 나는 가슴이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연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될까? 아무것도. 나는 극도로 몽환적이다. 나는 조금 부끄러웠다. 이별을 마시고 하얀 꿈속에서 내 가슴은 갑자기 가짜처럼 느껴졌다. 나는 여기 있다. 진흙투성이의 너. 큰 소리로 외치며 가짜신 너는 변하기 어려워. 나는 2년 동안 너를 바꿔왔는데 네가 아무런 반응도 없잖아. 가짜신. 그의 이모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얼음처럼 차가운 척하며 나를 끌어냈다. 병위에 앉은 그 남자. 내 머리가 어지러운데도 여전히 그에게 매달려 눈물과 흐느낌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들어올리고 검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가짜 가짜. 넌 벌써 2년 동안 날 속여왔잖아. 내 눈물은 용처럼 다시 흘러내렸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 하는 정말 무정해. 널 위해 몇 번이나 밥을 지어주고 몇 번이나 아침을 가져다 줬는데 오늘도 나는 내 몸에 많은 돈을 걸었다는 걸 기억한다. 그래. 오랜만이야. 정말 결심했어. 그와 내가 아직 꽤 가까웠을 때 나는 내 몸에 많은 돈을 걸었는데 이제 다 사라졌어. 영원히 내 모든 돈을 그에게 걸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바라는 마음이 들었고 더 부끄러웠다. 가짜 다리 반쯤 검은색이라는 걸 잊고 있었는데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내 뺨을 꼬집었다. 알았어. 울지 마. 하지만 돈 때문에 돌아가는 건가? 그냥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항상 배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배가 토할 것 같았다. 한국인은 즉시 입을 벌리고 황급히 소리치며 재치 있는 눈빛으로 차를 세웠다. 나는 황급히 차 기둥을 열었고 길가에 있는 장갑차가 토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그때 그 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차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냥 앉았는데 머리가 바로 그 사람을 에워싸고 철길로 갔다. 내가 지방을 가로질러 갔을 때 나처럼 쉽게 죽을 것 같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샹멍생활 미덕식당에서 사별이 문을 열자 나는 그 자리를 박살내고 싶었다. 어제 그 눈빛은 확실히 내 머리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돌아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에 앉아있는 부모님의 의미심장한 눈빛을 마주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록 내가 부모의 연립을 통해 가르친다 해도 아이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뿐이다. 그들은 낄낄거렸고 그 다음 반쪽 꼬리로 웃는 웃음은 좋지 않은 의미. 아무것도. 어쩌면 뭔가 단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냥 공무원이 그를 구해줬고 아들이 아이를 데려왔어. 가위처럼 꼭 달라붙어 오봉이 꽉꽉. 고맙습니다. 정말 더 이상 볼 얼굴이 없군요. 어제 스스로를 때린 게 이제는 금기시되지 않습니다. 저는 발언자를 돕고 어젯밤 대중에게 한 행동에 대해 가짜 사과를 즉시 사과합니다. 그 결과 방금 25센트짜리 동전을 열었는데 오늘 아침 5시 20분에 500이 한 봉지를 봤을 겁니다. 나쁜 소식은 한 문장뿐입니다. 우리의 첫 승리. 당신을 반으로 갈라놓으세요. 이게 무슨 행동인가요? 바로 그 직후 인도로 가서 즉시 배웠습니다. 한 가짜 사람들은 잘 지냈지만 항상 오늘 아침은 그의 주제에 대한 첫 번째 수업입니다. 꽉. 절대. 누가 너무 끈적끈적한지. 당신은 나쁘네요. 저는 곤히 자고 있는데 당신은 팔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이모는 이미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새밥 한 그릇을 주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짜 형수님, 덕분에 2년 전 일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벌게 해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신고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꼭대기에 베팅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주권을 주장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끝났으니 제가 스스로에게 걸었던 1위 안을 돌려받을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모의 12년차 이야기를 떠올리니 며칠 전 꼭대기의 일. 000위안을 베팅한 사람이 열의 8은 가짜였다는 것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수무책이어서 꽃과 돌을 던지고 싶었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사람이 계속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운이 나빠서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운전기사와 입술을 찾았어. 그리고 공식 한국 가짜와 함께 3일째 되는 날, 그가 문을 촬영한 후 축하를 했고 3일째 되는 날 나는 그를 먹었어. 그날 그는 집 바로 앞에서 매우 횡포하고 자주 자랑하려고 날뛰지 않았어. 전에는 몰랐는데 그가 아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때가 있었어. 엄마가 문을 초대했어. 그 옆에 있는 라엔기엔 교이부바 나는 인도로 가득 차 있었고 이 병은 정말 좋아. 엄마는 여전히 지지해. 한국 가짜문 비밀은 바보 같은 눈을 하고 있어. 고마워. 유를 꼭 잘 대해줄게. 나는 불쑥 말했어. 동의해. 아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 그는 내 목소리를 찾기 위해 오프닝 대사를 흥얼거렸고 차 담요를 덮고 울리는 것처럼 울었어. 가짜신, 그녀는 정말 너무 많이 바꿀 수 없어. 아주 좋아. 나는 무관심하게 그의 대사에 손을 얹었어. 알았어. 난 너만 사랑해. 그래서 괴물을 구하러 가는 거야. 가짜 시간 내줘서 고마워. 채널 괜찮아. 사랑 같은 거. 갑자기 긍정적인 힘이 생겼어. 정말이야. 다음 생에는 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거야. 누가 네가 날 이용하는 규칙을 어겼다고 했어. 하다. 내 위에 손을 얹었어. 개크렁. 사랑. 2년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네가 가만히 서서 날 사랑할 수 있게 됐어. 네가 날 좋아해. 내가 살짝 정정했어. 마침내 천천히 그의 동생에게 손을 얹었어. 나도 네가 좋아. 내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널 만났어. 그때부터 내 앞길도 밝아. 너와 나는 항상 손을 잡을 거야. 여전히 비어있지 않아. 가짜의 시선에 낯선 면은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그녀가 책 한 뭉치를 들고 있을 때였어. 아름다울 때 그녀의 마음은 나무 아래에 있어서는 안 돼. 그는 그녀의 몸을 햇살로 덮었고 그녀의 예쁜 눈은 약간 지루함의 아래로 향했지만 온순하고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불타는 듯한 시선을 느꼈고 광대뼈가 불가사의하게 올라갔다. 지금까지 나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길을 사로잡은 사람은 없었다. 온갖 고등학교를 다녔고 공부도 해야 했고 노력도 해야 했고 속은 좁았고 성격은 온순했다. 사실 그 이후로 나에게 다가오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내가 한때 상상했던 학교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작고 연약한 내가 만난 사람 중 최고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첫눈에 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갑자기 깨달았다. 옆에 있던 오빠가 마치 아는 사람인 듯 속삭였다. 이름이 어렴풋이 들렸는데 마음에 들어. 속으로 그 이름을 2번이나 되뇌이지도 않고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고 교실로 돌아갔다. 다른 남자애가 너 왜 그래? 라고 묻는 척만 했다. 축구하러 갈 계획 아니었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쿡쿡 찔러봤는데 단어가 다 똑같았어. 교실로 돌아와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그룹에서 가장 인맥이 많은 애를 불러 물어봤어. 그 애의 태도를 뽐내려고. 이상하게도 그 애가 뒤돌아보더니 괜히 그런 척하더라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애가 빙이라도 한 듯 헛소리를 짓거렸다. 얘가 자신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2학년이구나. 방금 만난 그 애가 바로 그 애구나. 나처럼 그룹에게 추파를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룹은 그저 동의하는 척할 수 있을 뿐인데 정말 어려워. 나는 눈을 감고 무의식적으로 안경에 사랑해라는 3글자를 그 애에게 말했다. 아니, 걔가 너무 이상했어. 자기는 못한다고 했잖아.
추파를 던지면 꼭 성공할 거야. 괜히 그런 척하는 거 믿어. 원래는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추파를 던지자마자 그룹 전체가 알아챘어. 가자. 그러고 나서 나는 일부러 그녀가 집으로 가야 할 길을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녀를 보지 못했다. 내 마음은 천 가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녀를 도우며 어리석은 말을 했다.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조금 달랐지만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그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머니 쪽에서 내 이름은 한투안. 올해 4살 된 어린 소녀이다. 아버지 이름은 항두아이고 어머니 이름은 투유여우이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이지만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더 좋아한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와 잠을 자려고 싸우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자는 것을 좋아한다. 아마도 어머니와 나는 둘 다 똑같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은 혼자 자야 한다. 아버지가 내일 가위 5자루를 사줄 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와 하룻밤 자도록 하자. 한밤중에 깨어나 가고 싶어서 너무해. 엄마를 데려와서 같이 가. 라고 말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데 엄마 소리랑 비슷한 작은 소리가 몇 번 들렸어요. 아빠가 또 엄마를 괴롭힐 거야. 아빠가 엄마랑 더 이상 자게 두지 않을 거야. 나가서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젠장. 엄마. 하지만 문이 잠겼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백합이 울고 있었거든요. 전에는 울면 부모님이 바로 나타나셨거든요. 이번처럼 몇 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나오시더라고요. 마침내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어요. 엄마, 거기 있지 마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올라갈게요. 나는 아직 물이 있어. 네. 수학 노래. 엄마, 나는 내 손을 잡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 없어. 엄마와 할아버지와 화장실. 나는 흘끗 보았고 아빠는 여전히 코코넛으로 놀고 있었고 눈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돌아갔고 아빠는 엄마를 노려보는 방법만 알고 있었다. 한밤중에 엄마가 내 방에서 잤고 아빠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사탕을 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마에게 사달라고 부탁할게. 엄마와 아빠는 신혼여행을 간다. 아빠도 미쳤어. 엄마가 내 짐을 싸라고 강요했어. 엄마는 나에게 옆집에 있는 리부인 집에 가라고 했어. 나는 착하게 지내야 했고 잘 먹어야 했어. 나는 리부인도 좋아해.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뚜엉 응기엠? 뚜엉 응기엠은 리부인의 개이고 본명은 흐엉 응기엠이고 나보다 3개월 나이가 많다. 뚜엉 응기엠의 부모님은 매우 고집이 세고 집에 거의 있지 않아. 영어의 엄마는 종종 나에게 그녀를 흐엉 응겜이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나는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녀를 그냥 뜨엉 응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뜨엉 응기엠도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나에게 그녀를 아니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녀를 부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소용없어. 뜨엉 응이엠은 뜨엉 응이엠이고 걔는 걔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엄마는 약간 주저했고 나는 그것을 리부인에게 주었고 코이 부인은 온화하고 차가웠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와 아빠는 문 밖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는 뜨엉 응기엠이 열의 의미에 대한 숙제를 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달려갔다. 뜨엉 응기엠, 그는 너와 같아. 산에서 물을 마셔. 나는 흐엉 응기엠이라고 부르라고 했어. 뜨엉 응기엠이 숙제를 하고 있어. 정말 잘한다고 나는 그에게 아첨했다. 그는 소리를 내며 돌아섰지만 나는 그가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젯밤에 투옹기엠과 함께 잤는데 그는 엄마를 꼭 껴안고 싶어 했어요. 제 테디베어처럼 부드러웠죠. 통기엠은 제게 이야기 3을 들려주겠다고 했어요. 리부인이 잠들어 있었고 그는 속삭였어요. 과거에 투옹히엠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의 이름이 투옹히엠이 되었고 나중에는 투옹히엠이 아니었어요. 동히엠은 백인이었거나 그전에는 나를 놀리고 있었어요. 그가 듣지 않으면 그게 다예요. 그는 병님이 아니에요. 병님이 아니에요. 병님이 아니에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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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님이 아니야. 병님이 아니야. 그는 병님이 아니야. 병님이 아니야. 너 이후로 나는 혼자였고 병님은 바보 같았지만 그래도 나를 부르고 나는 중얼거리고 그의 내 조각 소매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 나와 병님은 행복하게 함께 있고
나는 이 병을 앓고 있다. 마침내 부모님이 끝났고 너무 행복해서 오늘은 행복하지 않다. 병님이 그곳에 가면 그는 공부하러 가고 나는 다른 곳에서 공부한다. 나는 더 이상 병님을 볼 수 없고 할머니의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톰님은 작은 곰처럼 내게 고기 튜브를 채웠다. 그는 혼자 올라갔다가 뒤돌아 나를 잡으려고 했다. 나는 너무 슬펐다. 너무 슬펐다. 나는 문을 향해 바닥에 누웠지만 차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앞으로 투옹기엠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아빠 무릎에 기대어 대답했다. 엄마, 누가 알겠어. 아니, 흐엉응겜 까를 많이 좋아할지도 몰라.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면 분명 앞으로 흐엉응겜 까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편을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